영숙이는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대학교 간호학과 동기들과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30년 만에 열리는 특별한 자리였죠. 거울 앞에 선 영숙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62세가 된 지금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깊었죠.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 입던 블라우스들이 걸려 있었어요. 검은색 치마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너무 소박해 보일 것 같았어요. 김 여사는 의사인 남편과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이 여사는 대학 교수인 남편과 온대요. 최 여사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남편과 함께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숙이의 남편 철수는 개인 택시 운전기사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히 보였습니다. 지난번 전화통화가 떠올랐어요. 김 여사가 물었었죠. 영숙아, 너희 남편은 뭐하고 지내니? 택시 운전해요. 영숙이가 대답하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래. 김 여사의 목소리가 어색했었죠. 영숙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향이 났어요. 철수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 철수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잖아. 하지만 영숙이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명문대 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낸 경력도 있었죠. 20년 전 명예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과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영숙이는 결혼 30년 동안 철수를 믿고 따라왔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아이들 교육에도 최선을 다했죠. 지금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보람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해운대 한정식집 송정루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고급스럽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영숙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은 없었어요.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죠. 철수가 양복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산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말끔했죠. 자기야, 준비됐어? 철수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20년간 택시를 몰면서 갖가지 사람들을 만나봐서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했어요. 네, 갑시다. 영숙이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혼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30년 전 철수가 끼워준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영숙이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이 반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지하철을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철수가 물었어요. 택시 타고 갈까? 영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하철이 편해요. 사실은 친구들이 철수의 택시를 보게 될까봐 걱정되었어요. 20년 된 소나타는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낡아 보였죠. 전철 안에서 영숙이는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다정하게 어루만졌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우리는 당당하게 살고 있어. 철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해운대역에 도착하니 가을 바람이 시원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거리를 걸으며 영숙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과 남편이 부끄러울 것은 없었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었죠. 딸은 캐나다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그 생각에 조금 힘이 났어요. 송정로 앞에 도착하니 이미 친구들이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입구에서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부부들이 보였죠. 영숙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말했어요. 자, 들어가자.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화려한 실내 장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통 한옥 양식으로 꾸며진 실내는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겼죠. 영숙이는 이런 곳에 와본 지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경제적 수준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영숙아. 멀리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옆에는 의사 남편이 서 있었죠. 영숙이는 밝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위축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김 여사가 양팔을 벌려 영숙이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하지만 그 시선은 곧바로 영숙이 옆에 서 있는 철수에게로 향했어요. 이분이 남편이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탐색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철수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아내가 항상 친구들 얘기를 많이 해서 뵙고 싶었습니다. 그의 인사에는 전혀 어색함이 없었어요. 20년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 갖가지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묻어났죠. 이 여사와 최 여사도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사의 남편은 대학 교수답게 점잖은 모습이었어요. 최 여사의 남편은 건설업체 사장답게 당당한 기품이 느껴졌죠. 영숙이는 그들의 옷차림과 분위기에서 절로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김 여사가 일행을 이끌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요. 예약된 방은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최고급 룸이었어요. 영숙이는 이런 곳에서 식사해 본 지 정말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리 배치가 이루어졌어요. 남편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듯 했죠. 의사인 김 여사의 남편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 교수인 이 여사의 남편이 앉았어요. 건설업체 사장인 최 여사의 남편 순으로 자리를 잡았죠. 철수는 자연스럽게 끝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영숙이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철수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죠. 영숙이도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벌써부터 서열이 정해진 것 같았죠. 김 여사의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의사로서의 직업적 권위가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질문이었어요. 영숙이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철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개인 택시 운전을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영숙이는 친구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미묘한 우월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여사의 남편이 어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 택시업도 힘들다고 하던데. 동정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영숙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견디기 어려웠어요. 최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영업이니까 나름 괜찮겠어요. 요즘은 카카오 택시 같은 것도 있고. 위로하는 듯 말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숨어 있었어요. 영숙이는 친구들의 이런 모습이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한정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 갈비찜, 각종 나물들이 상을 가득 채웠어요.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비싸다면서. 한 상에 얼마나 할까? 영숙이는 계산이 걱정되어 철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철수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겠습니다.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김 여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나눠서 내자. 택시기사가 이런 비싼 식당에서 계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인다는 표정이었어요. 영숙이는 그 순간 너무나 분했습니다. 남편이 선의로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다니요. 하지만 참았어요. 30년간 내조하며 살아온 습관 때문에 갈등을 피하고 싶었죠.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던 영숙이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친구들은 각자 남편들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우리 남편이 최근에 병원을 새로 개원했어.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환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진료 예약이 한 달씩 밀려. 이 여사도 질세라 끼어들었어요. 우리 남편은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어. 교수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 목소리에 우월감이 배어 있었죠. 최 여사는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따냈어. 몇백억 규모야. 남편이 요즘 정말 바빠. 영숙이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자신과 철수는 이 화려한 성공담 속에서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철수는 관심 있게 들으며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운영이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논문 쓰시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건설업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철수의 진심 어린 관심에 남편들은 더욱 신이 났어요. 자신들의 성공담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철수는 점점 더 소외되어 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택시기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죠. 김 여사가 슬쩍 영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힘들겠다. 요즘 택시업계가 어렵다는데.
동정하는 듯한 말이었지만 영숙이에게는 모욕으로 들렸어요. 영숙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여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정말 그래. 우번이 카카오 택시니 하는 것들 때문에 개인 택시들이 정말 어렵다더라. 최 여사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영수가 자식들 교육비는 어떻게 해결했어? 택시 운전으로는 대학 보내기 힘들었을 텐데. 이 말에 영숙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지금은 둘 다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철수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김 여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해외? 어디서 뭐 하는데?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하고 있고 딸은 캐나다에서 변호사해. 철수의 답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택시기사의 자녀가 의사와 변호사라니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가 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그럼 경제적으로 더 힘들겠네. 해외에 있는 자식들 도움도 필요하고 또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는 말이었죠. 영숙이는 이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구들의 이런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영숙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걱정해줘서 고마우시만.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배어나왔어요. 친구들은 영숙이의 변화를 느끼고 잠시 당황했죠. 그때 이 여사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편들과는 좀 다르잖아. 사회적 지위라는 게. 이 말에 영숙이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영숙이의 손을 잡았어요. 자기야, 괜찮아.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영숙이를 더욱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간 이런 남편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어요. 내조의 여왕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최 여사의 남편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요즘 택시기사들 정말 힘들다더라. 우번이 카카오 택시니 하는 것들 때문에. 철수 씨, 다른 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 완전히 동정하는 말투였어요. 영숙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려는 순간 식당 사장이 나타났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박철수 사장님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말에 모든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사장은 철수를 찾고 있었어요. 네, 저입니다. 철수가 답했죠. 식당 사장이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 사장님. 오늘 저희 식당에 오셨다니 영광입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요? 극진한 대접이었어요.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왜 식당 사장이 택시기사인 철수에게 이렇게 극진히 대하는 것일까요? 영숙이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철수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어요. 네, 잘 먹고 있습니다. 식당 사장이 더욱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숙이 인사하고 물러갔어요. 식당 사장이 물러간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 택시기사에게 이렇게 대할 이유가 없었죠. 김 여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야, 혹시 여기 단골이야? 철수는 애매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가끔 오는 편이야. 하지만 친구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비싼 한정식집에 택시기사가 가끔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장이 그렇게 극진히 대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여사가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가끔이 얼마나 가끔인데? 여기 정말 비싸다던데. 최 여사도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택시 운전으로 여기서 밥 먹기 쉽지 않잖아. 영숙이는 친구들의 이런 태도가 너무 불쾌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추궁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죠. 정말 철수가 여기 자주 오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숙이도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철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냥 가끔 특별한 날에 와. 오늘처럼 소중한 사람들과 만날 때 말이야. 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친구들의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죠. 김 여사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요즘 뉴스 봤어? 부산 택시업계에 큰 변화가 있다던데.
갑자기 화제를 바꾸는 듯 했지만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어요. 개인 택시 면허값이 엄청 올랐다고 하네. 최 여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올랐는데? 지금 부산에서 개인 택시 면허 하나에 2억 가까이 한다고 해. 20년 전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뛴 거야. 이 말에 모든 사람이 철수를 바라봤어요. 철수가 20년째 택시를 몰고 있다면 그가 가진 면허의 가치도 상당할 것이었죠. 김 여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했습니다. 그럼 철수 면허만 해도 2억이네. 부럽다. 하지만 여전히 택시기사를 보는 시선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 여사가 더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봐. 부산 운수업계의 숨은 거물이라는 기사가 있네. 스마트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읽기 시작했어요. 20년 전부터 개인 택시 면허를 대량으로 매입한 투자자가 있다는군.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숙이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하는 영숙이의 궁금증은 곧 해결되었습니다. 이 여사가 기사를 계속 읽어나갔어요. 이 사람이 현재 부산 개인 택시조합의 최대 주주이면서 관련 운수회사 3곳의 대표이기도 하다고 해. 자산 규모가 5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는데. 이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이도 깜짝 놀랐어요. 500억이라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사의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평범한 택시기사로 생활하고 있다는 게 더 흥미로워. 김 여사가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달라고 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택시를 몰고 나가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도 그가 업계 최대 자산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되었어요.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았습니다. 20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것, 매일 새벽에 나가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까지요.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야, 혹시.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황당한 추측이었거든요. 철수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기에 알 수 있는 미묘한 변화였죠. 혹시 정말로? 그때 김 여사의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실시간 뉴스 업데이트네.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부산 운수업계 거물, 드디어 얼굴 공개라는 속보가 떴어.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김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얼굴을 본 순간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어요. 그 얼굴은 다름 아닌 박철수였습니다. 영숙이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500억 자산가라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실을 자신만 몰랐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철수와 영숙이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야. 이게 정말이야? 최 여사는 아예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 여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철수만 뚫어지게 바라봤죠. 철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좀 과장된 것 같은데 그냥 운이 좋았어. 여전히 겸손한 태도였지만 이제는 그 겸손함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영숙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이 뒤섞였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그때 영숙이는 오늘 하루 동안 친구들에게 받은 모욕이 떠올랐어요. 택시기사라며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동정하고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며 격하시켰던 그 모든 말들이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김 여사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왜 말 안 했어? 이 여사가 따져 묻듯 말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숨기고. 철수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 우리는 친구잖아. 지금 뭘 하든 그때 그 친구들이잖아. 하지만 영숙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내조의 여왕으로 살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남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받은 모욕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영숙이가 일어서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친구들아,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릴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영숙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영숙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남편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 친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택시기사라며 동정하고 골프도 못 친다며 무시하고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며 격하시켰지?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억눌렸던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걱정해주고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하기도 했고 김 여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영숙아, 우리는 그냥. 하지만 영숙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30년 동안 이런 남편과 함께 살면서 자랑스러웠어.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네. 영숙이의 통쾌한 반격에 철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아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믿고 따라온 아내가 마침내 당당해지는 순간이었죠. 최 여사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영숙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죄송해. 이 여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 김 여사가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영숙아,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영숙이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되는 거야?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남편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지 생각해봤어? 철수가 영숙이의 손을 잡았어요. 자기야, 그만해. 이제 됐어. 하지만 영숙이는 끝까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이 사람을 믿고 따라왔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냈어. 그런데 너희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를 판단했어. 영숙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사회적 지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런 게 아니야.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그들은 정말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기야, 친구들도 이해해줘.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 하지만 영숙이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해해달라고. 우리 남편을 그렇게 무시해놓고. 김 여사가 다시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 영숙아. 우리가 너무 못났어. 최 여사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숙아, 용서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이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런 일이. 정말 후회돼. 영숙이는 친구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컸어요. 철수가 영숙이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그만하자. 친구들도 충분히 반성했어. 영숙이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 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을 제대로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야, 그런데 정말 궁금해. 500억이나 되는 자산이 있는데도 왜 계속 택시를 몰아?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영숙이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새삼 감동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철수보다 훨씬 깊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직도 발견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직도 발견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든 영숙이는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철학이네. 돈이 있어도 일을 계속한다니. 철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살아있는 느낌이 나.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된 것도 이 일 덕분이니까 계속해야지. 최 여사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네. 겉으로만 보고 판단했어. 그러자 영숙이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됐어. 우리는 친구니까. 하지만 여전히 서운한 기색이 남아있었죠. 철수가 계산서를 가져오려 하자 이번에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 우리가 내야 하는데. 하지만 철수는 웃으며 답했어요. 괜찮아. 오늘 좋은 친구들과 만났으니까 내가 내는 게 맞아. 식당을 나서면서 친구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범한 택시기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500억 자산가였다니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고 있다니요. 김 여사가 영숙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숙아, 정말 부러워. 이런 남편을 만나다니. 영숙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나도 오늘 새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좋은 남편을 만났는지. 이 여사가 말했어요. 앞으로 자주 만나자. 이번에는 우리가 대접할게. 최 여사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헤어지면서 철수가 마지막 말을 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자주 연락하자.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나 지위로 친구를 판단하지 않는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이가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철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어. 그리고 지금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았거든. 영숙이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니. 철수가 영숙이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하지만 당신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영숙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서글펐죠. 그럼 언제부터였어?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철수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년 전에 회사에서 명예퇴직했을 때부터야. 퇴직금으로 개인 택시 면허를 샀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투자를 시작했어. 영숙이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철수가 택시를 시작했을 때 정말 힘들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생계를 위해서였어.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몰다 보니까 이 업계가 보이더라고. 개인 택시 면허는 한정된 자원이야. 언젠가는 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 영숙이는 남편의 해안에 감탄했어요. 2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요. 그래서 틈틈이 면허를 사들이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몇 개 안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났지. 영숙이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나도 알 권리가 있잖아. 철수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사실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당신이 변할까봐 걱정됐어. 영숙이는 어이없었습니다. 내가 변한다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철수가 설명했어요.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하잖아.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걱정됐어. 영숙이는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평생? 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적당한 때를 찾지 못했어. 영숙이는 화가 났습니다. 적당한 때? 부부 사이에 적당한 때가 따로 있어? 철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자. 영숙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당당하게 살자. 집에 도착해서 영숙이는 거울을 다시 봤어요. 아침에 봤던 것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내조해온 자신과 그런 자신을 믿고 아껴준 남편이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서운한 마음도 컸습니다. 이렇게 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영숙이는 철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오늘 내가 당당해질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야. 철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30년 동안 믿고 따라와줘서. 그리고 오늘 나를 지켜줘서. 영숙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뭐든 함께하자. 더 이상 혼자 결정하지 말고.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앞으로는 모든 걸 함께하자. 하지만 영숙이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어요. 정말 500억이나 되는 돈이 있다니요. 그럼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을까요?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500억이야? 철수가 웃었어요. 언론에서 좀 과장한 것 같아. 하지만 꽤 많은 건 맞아. 영숙이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돈이 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영숙이는 남편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좋은 것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철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영숙이는 기뻤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죠.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니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영숙이가 걱정했어요. 오늘 뉴스에 나왔잖아. 철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어때? 숨기고 살 것도 아니고. 영숙이는 남편의 여유로운 모습이 부러웠어요. 자신은 아직도 어색하고 부담스러운데요. 근데 정말 신기해. 영숙이가 말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 철수가 미안해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영숙이는 남편을 꼭 안았어요. 이제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영숙이에게는 여전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알게 된 진실이 너무 컸거든요. 갑작스럽게 알게 된 진실이 너무 컸던 영숙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있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정말 500억이나 되는 돈이 있다니요. 그럼 지금까지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6시 정각이었어요. 영숙이가 아침을 준비해놨습니다. 잘 주무셨어? 네, 잘 잤어. 철수는 상쾌한 표정이었어요. 오늘도 택시 모실 거야?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철수가 웃었어요. 이게 내일인걸. 영숙이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500억이 있는데도 택시를 몬다니요. 아침을 먹고 철수가 나가려 하자 영숙이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일 안 해도 되잖아.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일을 해야 살아있는 느낌이 나. 그리고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영숙이는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말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철수가 나간 후 영숙이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갑자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부자의 집이었어요.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김 여사였습니다. 영수가 어제 일로 정말 미안해.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영숙이는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좀 서운했어. 김 여사가 다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영숙이는 친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알겠어. 우리 친구니까 이해해.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 철수가 언제부터 그렇게 성공한 거야? 영숙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도 어제 처음 알았어. 30년 동안 혼자 비밀로 했던 거야. 김 여사가 놀랐어요. 정말? 너도 몰랐다고? 응. 영숙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제일 마지막에 알았어. 김 여사가 위로했어요. 그래도 좋은 남편 만났네. 정말 부러워. 영숙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이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이 갑자기 낡아 보였어요. 500억이 있다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철수는 그런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려고 하더군요. 오후에 이 여사가 전화했어요. 영수가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못됐어. 영숙이는 친구들의 연달은 사과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이 여사가 물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제 부자가 됐는데. 영숙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아직 실감도 안 나고. 남편은 계속 택시 몰겠다고 하고. 이 여사가 조언했어요. 그래도 좀 바꿔봐. 좋은 옷도 사고 좋은 데서 살고. 돈이 있는데 왜 검소하게만 살아? 영숙이는 친구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왜 검소하게만 살아야 할까요? 저녁에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땠어? 영숙이가 물었어요. 좋았어. 철수가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반가워하더라고.
어제 뉴스 본 사람들이 많았나 봐. 영숙이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알겠네? 응. 철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어때? 숨길 것도 아니고. 영숙이는 남편의 담담한 반응이 신기했습니다. 자신은 아직도 어색한데요. 저녁을 먹으면서 영숙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좀 바꿔서 살까? 철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뭘 바꿔? 집도 더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옷도 좀 좋은 걸 사고.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영숙이가 설득했어요. 그래도 이제 형편이 되잖아. 친구들도 그러더라고.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말에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면 돼. 영숙이는 조금 답답했어요. 돈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그래도 가끔은. 안 돼. 철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치스럽게 살 필요는 없어. 지금처럼 사는 게 좋아. 영숙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요. 그날 밤 영숙이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고집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최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영숙아,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직접 와서 사과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괜찮아. 영숙이가 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니까. 최 여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이제 좋은 데로 이사 갈 수 있을 텐데.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이사 싫다고 해. 검소하게 살자고. 최 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좀 심하네. 돈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영숙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남편이 워낙 고집이 세서. 최 여사가 조언했어요. 그래도 조금씩 바꿔봐. 옷부터 사고 화장품도 좋은 걸로. 남편 몰래라도. 영숙이는 친구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정말 조금씩이라도 바꿔볼까요? 최 여사가 제안했어요. 우리 같이 쇼핑하자. 좋은 옷 사러 가자. 영숙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철수가 싫어할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남편이 화낼 것 같은데. 최 여사가 설득했어요. 화낼 이유가 뭐 있어? 부인이 예쁘게 꾸미는 게 나쁜 일인가? 그리고 이제 형편도 되잖아. 영숙이는 점점 마음이 동했습니다. 정말 한 번쯤은 좋은 옷을 입어보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검소하게만 살았으니까요. 그럼, 조금만?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좋아. 최 여사가 기뻐했습니다. 백화점 가자. 정말 예쁜 옷들 많아. 영숙이는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쇼핑을 하게 되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철수가 뭐라고 할까요? 최 여사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예쁜 옷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너무 비싸다. 영숙이가 주저했습니다. 최 여사가 웃었어요. 뭐가 비싸? 너희 남편 500억 있잖아. 이 정도는 용돈 수준이야. 영숙이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5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건지요. 최 여사의 도움으로 옷 몇 벌을 샀어요. 평소 입던 것보다 훨씬 비쌌지만 정말 예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더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저녁에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영숙이는 새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 새 옷이야? 영숙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응. 친구랑 쇼핑 갔어.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했어? 그냥. 조금만. 영숙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검소하게 살기로 했잖아. 영숙이는 서운했어요. 옷 하나 사는 게 그렇게 나빠. 이제 형편도 되는데.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편이 된다고 해서 사치할 필요는 없어. 영숙이의 기분이 상했습니다. 30년 만에 좋은 옷을 샀는데 이런 반응이라니요. 30년 만에 좋은 옷을 샀는데 이런 반응이라니. 영숙이의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여보, 나도 가끔은 예쁘게 입고 싶어. 영숙이가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 동안 검소하게만 살았잖아. 철수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너무 급하게 바뀌면 안 돼.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야. 영숙이는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철수가 설명했어요. 갑자기 부자 행세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진짜 속물이라고 생각할 거야. 영숙이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평생 검소하게만. 철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자기야, 일단 진정해.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영숙이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30년간 내조해온 습관 때문이었어요. 알겠어. 하지만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날 밤 영숙이와 철수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는 30년 동안 당신을 믿고 따라왔어. 영숙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았어.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이제는 나도 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영숙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꼭 사치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가끔은 좋은 것도 해보고 싶어. 철수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정말 30년 동안 고생만 시켰었어요. 알겠어. 당신 말이 맞아. 앞으로는 좀 더 여유롭게 살자. 영숙이는 남편의 말에 기뻤습니다. 정말? 약속해? 철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약속해. 하지만 너무 과하지는 말자. 적당히. 영숙이는 만족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김 여사가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우리 다시 만나자. 이번에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영숙이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어제 철수와 이야기한 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좋아. 어디서 만날까? 김 여사가 제안했어요. 호텔 라운지 어때? 좀 고급스런 데서. 영숙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호텔 라운지는 비쌀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형편이 되잖아요. 좋아. 며칠 후 영숙이는 새로 산 옷을 입고 호텔 라운지로 나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 보였어요. 더 당당하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모두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영수가 완전 달라졌네. 김 여사가 감탄했어요. 정말 예뻐졌어. 이 여사도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부인 같아. 완전 변신했네. 최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부자 부인다워. 영숙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의 칭찬이 마음에 들었어요. 고마워. 오랜만에 꾸며봤어. 김 여사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영수가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못됐어. 이 여사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용서해줘. 우리 계속 친구하자. 영숙이는 친구들의 진심을 느꼈어요. 괜찮아. 우리 친구니까. 다 지난 일이야. 친구들은 안도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어요.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어때? 요즘 어떻게 지내? 영숙이가 웃으며 답했어요. 똑같아. 여전히 택시 몰러 다녀. 정말 변한 게 없어. 이 여사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다. 500억이 있어도 그렇게 살다니. 최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존경스러워. 보통 사람은 못할 일이야. 영숙이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이해 안 됐어. 영숙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돈이 있는데 왜 계속 그렇게 사나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그게 우리 남편의 철학이야. 친구들은 영숙이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철학이었어요. 김 여사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영수가 정말 좋은 남편 만났네. 돈도 있고 성격도 좋고. 이 여사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요즘 그런 남자 찾기 힘들어. 최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다시 태어나면 그런 남편 만나고 싶다. 영숙이는 기분이 좋았어요. 친구들이 남편을 인정해주니까요. 고마워. 나도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 그때 김 여사가 제안했어요. 우리 정기 모임 하자. 한 달에 한 번씩. 이 여사가 손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번에는 제대로 친구하자. 최 여사도 동의했어요. 그래. 서로 도우며 살자. 영숙이는 친구들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아. 정기 모임 하자. 그날 이후로
영숙이의 생활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신경 쓰게 되었어요. 철수도 아내의 변화를 좋아했습니다. 예뻐졌네.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영숙이는 만족했어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비밀도 없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한 달 후 친구들과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영숙이가 좋은 식당을 제안했어요. 내가 좋은 곳 알아. 거기서 만나자. 친구들은 영숙이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훨씬 적극적이고 당당해졌어요. 식당에서 만난 친구들은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김 여사가 말했어요. 영수가 정말 많이 변했어. 훨씬 자신감 있어 보여. 이 여사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최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부자 부인 같아. 영숙이는 기뻤습니다. 고마워. 나도 이제야 진짜 내가 된 것 같아. 그때 철수가 식당에 나타났어요. 일을 마치고 영숙이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친구들은 철수를 보고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철수는 웃으며 답했어요. 편하게 하세요. 그냥 철수라고 불러주세요. 친구들은 철수의 겸손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이가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나를 이해해줘서.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30년 동안 나를 믿어줘서. 영숙이는 행복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로 이해하면서 살자.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어요.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온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성공이라는 것을 증명한 부부였습니다. 영숙이는 마침내 진정한 내조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뒷바라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당하게 남편을 지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영숙이는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내공과 사랑을 바탕으로요. 철수도 아내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들도 영숙이 부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의미를 보여준 부부였거든요. 이제 영숙이는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